소개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우 신희, 가수 배, 트로트계 왕자님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진혜성, 러블리즈의 K 미주. 우리 신희 씨는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코미디 영화의 조상님이죠? 성경 여왕인가요? 아, 연기를 진짜 잘하죠. 너무 잘하시죠? 네. 아니 근데 뭐 제가 지금 옛날 연예인이지 뭐요. 지금은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아, 그렇게 따지면 제가 더 옛날 코미디 언니 이제 쭉 이제 해오셨고 저는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다시 중간에, 시작을 하려고 예. 하는데 저도 요즘 연예계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누구 나오냐 했더니 뱀 나온다 그래가지고. 근데 저 우리 신희 씨가 가족 예능 요즘 나오시잖아요. 저 그거 봤거든요. 요새 좀 제가 이미지가 너무 뭐 효녀다, 뭐 착하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제 조금 저를 알아보시니까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전화가 와가지고 아, 신이야 이때다. 가족을 밟고 일나라. 지금이다. 가족을 밟고 일나라. 자식이 일어날 수 있다면 뭐 부모님은 얼마든지. 그런가 하면은 트로트계에서는 뭐 트로트계의 신동엽 왕자. 씨 빨리빨리 소개해요. 왜냐면 진혜정 씨가 아까부터 예. 너무 긴장하고 계셔. 왜냐면 이런 예능 프로그램 게스트로 딱 나오는 게 거의 처음 아니에요? 그 이제 성인가요 프로그램에만 이제 출연하다 보니까는 와, 사투리 제대로네. 생가요, 그러면. 근데 이제 정통 트로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님들께서 항상 도라지즙, 배즙 이런 거 챙겨주시면서 건강 챙기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기 안녕하세요. 오늘 나오셨으니까 좀 이렇게 특별한 무대를 조금 준비하셨다 그러는데 좀. 아, 네, 제가 오늘 사실 러블리즈 분들하고 이제 뱀분하고 이렇게 오셨는데 뱀분 노래들을 제가 트로트로 그럼 러블리즈 어떤 노래를? 열애중과 아추, 아추와 열애중. 이제 기타 한번 나오네. 아우. 아추 널 보면 재채기가 나올 것 같아 너만 보면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아 나의 입술이 너무 간지러워 참기가 힘들어 아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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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쭈 아추 아추 야, 이게 열애중 밴드 오리지널로 한번 불러주세요. 난 아직 열애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중 누구보다 뜨겁게 사랑해 열애중 내가 너와 이별할 수 있을까 너만 모르게 나는 아직 너와 열애중 아니 너무 높지 않아요? 너와 연애중 그 부분만 끝부분만 시작. 너와 열애중 감사합니다. 아 뭔가 신난다. 아니 지금 근데 요즘 밴이 최고잖아요. 아, 이 역주행이 장난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 윤민수 씨가 부르려고 했던 거. 네, 원래 바이브 8집의 타이틀곡이었어요, 그쵸. 사실은. 근데 잠깐 해외 나가셨을 때 제가 잠깐 불러봤었거든요. 어울리겠다 해서 했는데 뺏었죠. 윤민수 씨는 뭐래요? 맨날 말씀하실 때마다 아직은 윤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윤우가 벤니 뭐 키 많이 컸냐고 물어보더라. 진짜? 그래서 요즘에 많이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제 많이 커가지고 이제 저보다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미주 씨는 지금 혁수 씨랑 가상 결혼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미주 씨도 하다 보면 흔들릴 때 있어요? 혁수 씨한테? 이런 사람이라면 가끔 한 번 정도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그 촬영을 하다가 오빠의 그 배려에 흔들릴 때가 좀 있었어요. 미주야 이건 내가 할 때 더 손 아프잖아 이런 멘트. 그래가지고 거기 약간 흔들리는데 다시 이성을 찾죠. 러블리즈는 또 이번에 신곡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보여주셔야죠.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가득 쌓인 고백들을 또 하진 않았어. 초라한 너의
고민들이 도착해 있는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딸아 제발. 촬영을 거부합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딸아 제발. 안녕하세요. 경북 경산에 사는 50대 엄마입니다. 다정하고 애교 많던 우리 막내딸이 1년 사이 달라져서 너무 달라졌어요. 띠리리리리. 딸, 아이 와 이리 전화가 안 되는데. 나중에 할게. 뚝. 띠리리리. 아이 전화한다면서 벌써 이틀이 지났다. 배터리 없다. 끊어라. 20살 되고 대학교 인근에서 자취하는 딸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한데 엄마 마음도 몰라주고요. 아이 술 먹는데 와 전화했나? 딸 얼굴 못 본 지가 벌써 한 달째다. 아이씨 나 집에 안 간다. 내는 엄마 안 보고 싶다. 학교 생활 대신 술만 주구장창 아이고야. 퍼마시더니 심지어는요. 아하. 따르르르. 저기 서혜민 씨 어머님 되십니까? 예 누구세요? 경찰인데요. 지금 따님이 시비가 붙어서 당장 아이고야. 경찰서로 와주셔야겠습니다. 아하. 애교 딸에서 사고 뭉치 딸로 180도 달라진 우리 딸 좀 안녕하세요 해서 제발 돌려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갑자기 왜 애교 딸에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저 뭐 부모님과 갈등이 있었던 적 다들 있었죠? 최근에 한번 크게 싸운 적이 있어요. 왜요? 엄마가 자꾸 저한테 시집 가라고 그러는데 엄마는 사실 남자가 없다. 그랬더니 안 믿으시면 웃기지 말라면서 네가 남자를 우습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니냐면서 남자를 우습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제가 막 울면서 진짜 없다. 그랬더니 엄마가 그제서야 네가 진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화해를 했어요. 저는 이 사연을 들어보니까 딸한테도 뭔가 스트레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옛날 어렸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제가 싸움하고 그게 아니라 제가 옛날에 연습생 때 너무 힘들어서 엄마한테 전화를 해서 고민을 말하고 싶었는데 엄마는 내가 힘들어서 그만둔다는 얘기인 줄 알고 안 돼! 이렇게만 하니까 듣지도 않으시고. 엄마한테 전화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180도 달라진 딸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어머니 고민의 주인공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혜성이가 가서 손 잡아줘. 여기 올라오는 게 힘들다. 근데 딸이 그 정도로 그렇게 갑자기 확 달라졌어요? 네, 착하고 남도 배려 잘하고 배주는 할머니인데 따뜻한 것도 사드리고 이야. 항상 공부도 잘하고 장학금 받는 착한 딸이 어머니 벌써 어머님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부터 이렇게 아이고. 그동안 많이 쌓이신 거지. 그렇죠. 그런 아이가 자취 후에는 사치하면서 달라졌어요. 저인데 전화도 안 하고 전화하면 피하고 밤새 뭐 했냐면 밤새도 술 마시고 잠도 못 잤는데 끊으라 그러고 뭐 양을 많이 마시나 봐요. 예, 매일 뭐 4-5병씩 마시고 소주 4-5. 어머니 소주요? 많이 마신다. 아니 학교 예. 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그러니까 강의 못 가고. 많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전화가 하나 왔어요. 그래 3주째 학교를 못 나오고 있어서 제가 너무 3주째? 속이 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배터리 없다 끊으래 하고 그래 또 끊어보고 그래요. 학교를 안 나가는 건 좀 문제가 있죠. 바꿔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아니 예. 아까 사연에서 그 경찰서 얘기 나오던데 그거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는 술 마시고 시비가 붙어가지고 또 경찰관인데 저희한테 전화가 왔어요. 왜 그러냐고 하니까 끊으라 나중에 이야기 되는데 밤새도 잠 못 잤대 신경질 난다 하면 툭 끊어봤어요. 매일 그렇게 술 먹으면 사실 뭐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다 충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 그러면요. 첫째 언니 둘째 언니인데 용돈 달라고 전화하고 그래도 뭐 한 달에 지가 2-300씩 가가지는 것도 모르고 2-300씩 가가지는 것도 모르고 어머니 한 달에 얼마요? 2-300씩 대학생이? 네, 이건 좀 심한데요. 근데 지금 형편이 넉넉하신 편이에요? 지금 나라 돈을 받고 있는데 지가 뭐 그 수급자를 생각하는데 그 심각성도 모르고 자꾸 술 마시고 저도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약간 지나친 것 같은데 한번 우리 딸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엄마 말대로 지금 180도 달라진 거는 인정을 해요? 네, 제가 생각해도 20살 이후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집이란 데가 불편하고 엄마도 불편해요. 뭔가 혼자 있고 싶은 그 엄마가 네, 불편하다. 친구들이 더 좋아요.
아니 아니 친구가 좋지. 그야. 근데 엄마가 왜 불편하다고? 제가 뭐 잘못을 하면은 이유라도 물어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유를 안 묻고 다 네가 잘못했다 이러니까 무조건. 저는 솔직히 기분 나쁘지 자식인데 저도 저 편 한 번도 들어보지도 들어주지도 않고. 않고 네. 그 엄마는 딸의 입장을 좀 듣고 네. 내가 왜 이렇게 술을 마시는지 그 얘기를 네. 충분히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술을 너무 많이 드시니까 술 좀 그만 먹으라고 하는 게 엄마로서는 당연한 거 그렇지, 아닐까요? 걱정되니까. 미성년자 때도 술 못 먹었는데 이제 20살 때 술 먹을 나이 아니 이럴 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아니 물론 미성년자 때 못 먹었다고요? 네. 예. 아니 그런 이유 당연한 얘기죠. 예. 그런 이유라면 이제부터 술 먹을 나이가 쫙 펼쳐지잖아요. 몇십 년이. 네. 그럼 나눠서 먹으면 되지. 그걸 급하게 지금 다 먹어야 돼요? 뭐 제가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라 하니까 근데 이제 알아서 하는 것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학교 생활에 지장을 조금 준다고 아까 들었는데 요즘에는 학교 잘 다니고 있어서 8월 달에 남자친구 만났는데 남자친구가 10월 달에 입대했거든요. 남자친구가 입대하면서 부탁했던 게 학교도 잘 다니고 술도 좀 줄이고 엄마한테 좀 잘해라 이래가지고 그러면은 2개월 사귀고 그 남자의 말을 듣고 있다. 멋있네, 멋진 사랑인데. 다 그렇게 받으면서 함부로 엄마한테 말씀을 하는 거는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뭐 잘못된 건 맞는데 저도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러다가 엄마가 지원을 확 끊으면 어떡해요? 끊으면 뭐 저 알아서 되겠죠. 끊으면 뭐 저 알아서 되겠죠. 아니 그 저도 대학교 때 술 좋아해서 호프집에서 알바하면서 내가 먹을 술도 내가 돈 벌어서 그렇게 먹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알바 안 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따님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금전적으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없습니까? 합의금이 좀 1,000몇백이 남은. 뭐 어떤 일이 벌어졌길래 합의금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저 언니하고 보태가지고 갖고 또 아직 몇백 더 남아 있고 아이고. 벌금도 지금 150만 원 나오고 있거든요. 딸까지 내라 그러는데 제가 좀 많이 걱정이에요. 이런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냥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알고는 있었어요. 금액은 잘 몰랐어요? 네, 정확히는. 근데 어쩌다가 그 경찰서를 그렇게 간 거예요, 그게? 제가 술을 먹으면은 자주 싸우는데 네, 친구들한테 모르는 사람들이 시비를 걸거나 이러면은 이제 제가 나서서 이런 일이 커지는 일이 좀 많거든요. 엄마가 그 빚을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 거라 생각을 안 해요? 제가 벌어 쓰는 돈은 아까운데 가족들이 쓰는 돈은 안 아깝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가족들이 버는 돈 안 아깝다고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족을 가족같이 생각 안 하다 보니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주변에 친구들이 이렇게 왔다고 하니까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쌍둥이인 줄 알았어? 혜민 씨가 그렇게 그러지는 않았을까? 어렸을 때 친구니까 저희가 원래 운동 선수였어요. 전부 다? 예, 그래서 뭐 다 착했어요 원래. 다 착하고. 운동 안 해도 착한 사람 많다. 아유, 운동하면 다 갔구나. 어떤 운동 했어요? 저희 둘은 유도하고 혜미는 펜싱 했어요. 1년 전부터 좀 이게 애가 좀 심각해졌어요 좀. 제가 술 먹다가 그냥 뭐 진짜 살짝만 부딪혀도 가가지고 외치는데 그러다가 반박하면 막 멱살 잡고 말려도 끝까지 막 가거든요. 혜미가 워낙 엄마를 좀 힘들게 하다 보니까 집에 좀 가라 뭐 말 좀 잘 들어 하는데 말 좀 잘 안 들어요.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고 엄마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러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은 그 올해 2월 달에 아빠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올해 2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솔직히 제가 잘못을 해도 뭐 내 딸 잘했다 뭐 이렇게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약간 반대로 엄마는 뭐 아빠 신경 쓰다 보니까 저랑 대화할 시간도 없었는 건 맞지만
그 상대방이 잘못을 해도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다 제 잘못이라고 하니까 엄마는. 뭔 얘기인지는 알 것 같아요.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 좀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건가요? 예, 10년, 15년 정도 지나고 10년, 15년. 아이고. 그 뒷바라지를 다 어머님이. 예, 시형 간염에서 술을 많이 드시고 간강해요. 가는 경화 오셔서 지금 저는 아까 제작진한테 언뜻 제 사연이니까 이제 들었는데 예전에 따님이 하도 아빠가 술을 많이 드셔서 이거 고민이다 저희한테 사연을 네, 보냈어요. 뭐 보낸 적이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일 보냈는데 그리고 아빠가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또 이제 혜민이 고민을 이제 보냈어요. 아빠가 아이고. 지금 또 술 먹고 또 그래 될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아빠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하루에 5병씩 맨날 먹고 술도 많이 드시고 해서 더 악화될까 봐 술이라도 끊었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했어요. 지금은 딸 몇 병 마셔요? 한 번 먹을 때 아빠보다 좀 더 많이 먹는 걸. 5병 이상. 근데 이제 아빠가 그렇게 되셨는데 본인은 좀 겁나지 않아요? 생각 들긴 드는데 저도 이제 올해 진짜 2달에 한 번꼴로 계속 제 사람 떠나고 이러니까 저거 친구들도 또 많이 또 보내고. 친구를 보내요? 예, 하늘나라에 간 친구 원래 4명이나 보냈어요. 네? 네? 올해요? 아빠는 아침에 가시고 그 친구는 저녁에 가고. 한날에? 예. 그래서 뭐라고 혼 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지 가서 항청하는 그거. 잠깐만 이게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좀 하나씩 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 참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충격이 큰데 이걸 이제 스트레스 풀 때도 없고 아빠가 이제 돌아가실 때 좀 죄책감 느낀 게 있거든요. 무슨 죄책? 딸이 왜 죄책감을? 아빠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뭐 3번이나 방에 들어왔어요. 집안에 저랑 아빠랑 둘이 있었을 때. 예. 근데 처음에 들어왔을 때 아빠가 할 얘기 있다고 했는데 제가 나가라 그랬어요. 왜요? 그냥 피곤하다고 나가라고 아빠 술 먹은 게 너무 싫어서 그때 싫어서 그 모습이 싫어서. 응. 나가라 그랬는데 이제 2번째 들어와서 아빠가 네 결혼하는 것까지 보고 가려 했는데 좀 아닌 것 같다. 아빠 좀 많이 아프다 이러길래 또 나가라 그랬어요. 그때도 피곤하다고. 그때는 모습이 잘 싫어서. 몰라가지고. 3번째 때 그냥 손 한 번만 잡아달라 했는데 그것도 거절했었거든요. 근데 미안해.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아빠가 설날 아침에 돌아가셨는데요. 차례 지내고 술을 먹고 아침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돼서 아이고야. 돌아가셨다. 얼마나 놀랬을까. 근데 이제 제가 뒤늦게 들은 게 밤새도록 이제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가족들이 아빠 보고 병원 가자 했는데 아빠가 안 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가 그래도 아빠랑 제일 가까웠으니까 같이 있었으면은 병원 제가 억지로라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서 죄책감 좀 크죠. 평생 남겠어요. 그 그게- 3번의 거절과 좀 충격이 마지막까지. 크죠. 지금까지도 계속 그게 맴돌아요. 내가 네. 3번을 거절한 것과 네. 그날 들어가지 않은 게. 근데 가족들이 이제 병원을 억지로라도 안 데리고 간다고 이렇게 느껴서 그게 충격적이어가지고 그때 이후로 이제 계속 혼자 마음이 화가 나고 그런 게 가족들한테 네, 화가 있었구나. 네. 나도 그냥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포기하고 살아야 되나 그렇구나. 싶어가지고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혜민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그래서 가보니까 수면제 가다봉이었어. 가니까 엉망한 상태에서 안에 있는 거 모든 걸 막 씻어내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더 오냐 하고 있는 상태네요. 예, 또 잘못하면 또 뭐 다른 길로 혹시나. 빠질까봐 제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이고. 그때 왜 그랬어요? 그때 기억나요? 아 그때
그 제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수면제 타놓은 게 있었는데 뭐 나쁜 마음 먹고 먹은 게 아니라 술 먹고 그냥 그렇죠. 자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거 큰일 나요, 진짜. 아니 딸이 지금 말한 게 사실인 거죠? 정말 조금이라도 포기할 마음에 그렇게 한 건 아니었죠? 아니 잠을 자기 위한 거였죠, 예, 그냥? 그나마 어머니 너무 다행이에요. 왜냐면 잠을 자기 위함이었다고 하니까. 아버님 10년 병수발에 지금 어머니의 그 마음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참 안 좋으실 것 같은데 어떤 상태이세요 지금? 친구 병원에 갔는데 내가 친구인데 그랬어요. 친구야, 내 오늘 너그 병원에 한 달만 입원 좀 시켜줘. 가니까 우리 병원에는 정형외과라서 안 된대. 그 가길래 그래 안 그렇죠. 됐다. 정형외과는 좀 정형외과는 좀 차분하게 저희를 재밌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유 어머니. 그래서 아는 동생이 오가지고 언니야 커피 한 잔 마시러 가자 하길래 먹고 나가다가 그 이렇게 높은 데가 너무 밖에를 안 나오다 보니까 거기서 걸려가지고 인도에서 넘어졌어요. 아하. 그래서 제가 여기 골절을 양쪽에 골절을 해가지고 그 병원에 진짜 입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소리만. 그렇게 저게 친구 병원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누워가지고 통기부스를 해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웃으면 안 돼. 진행이 왜냐면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오랫동안 편찮으실 때 엄마가 옆에서 병수발 다 하고 엄마한테도 약간 미안한 마음이 있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의 문을 닫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사고 치고 이러다 보니까 나는 딸 셋 중에 내 배에서 나왔지만 니만 다르다. 난 니 낳은 게 제일 후회된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제 마음도 그랬어요. 제가 왜 언니들 안 그러는데 왜 저렇게 사는 게 제가 하는 행동도 너무 아빠가 닮은 것 같고 술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고 말투도 끊으라 대대 하고 막 그게 너무 상처가 되는 거라. 그거는 약간 핑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계속 사고를 치고 연락도 안 하고 엄마가 전화해도 자꾸만 끊으라고 하니까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 못해 그 얘기를 한 거잖아요. 만약에 아빠가 지금 살아계셨으면 그렇게 사고 치고 온 딸에게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싸움 났으면 이기고 들어왔으면 됐다. 내 딸 잘했다 이랬을 것 같은데요. 했어요. 우리 아저씨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저씨는 했습니다. 그런데 합의금이 1,000만 원이 돼요. 1,000만 원이 1,000만 원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요. 1,000만 원 누가 책임져요? 아버지가 책임져요? 엄마가 그거는 이제 책임져요? 엄마 책임지라고. 똑같네. 아버지랑 똑같네. 그러니까 아버님이 지금 하늘나라에서 우리 딸 엄마랑 지내는 모습 보고 밖에서 술 많이 먹고 그러는 거 보고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하늘나라에서 막 응원할까요? 막 시비 붙으면 친구들 때문에 딸 잘한다. 뭐 이렇게? 아니요. 그죠? 네. 근데 저는 중고등학교 때 이제 기숙사 쓰고 이러다 보니까 초등학교 이후로 엄마랑 생활한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빠 일이 있었고,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자식들이 사고치고 이러면은 호적 팔아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부모님들이. 예. 제가 반대로 아 이렇게 할 바엔 그냥 내가 호적을 팔까 이 생각을 혼자 했었거든요. 진지하게. 장난이 아니고 진지하게. 근데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돈 필요할 때는 완전 가족이고 떨어져 있으니까 나는 사실은 뭐 별로 가족 같은 느낌이 안 든다. 가족이 아닌데 왜 손을 벌리고 계속 챙겨달라고 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기숙학교 보내서 서로 떨어진 것 때문에 사이가 서먹서먹해졌다면 운동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숙학교 보내겠어요? 보내죠. 절대 안 보내죠. 그쵸? 이게 엄마 마음인 거예요. 그래. 회식 열심히 해서 엄마 마음만 콕콕 찌르고 있는 거 지금 이렇게. 제가 한동안 계속 쉬었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맨날 밤에 저도 혼자 술을 마셨어요. 근데 제가 술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게 뭐 한 잔이라도 먹고 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거 이러다가 상담을 받아야 되나 할 정도로 저는 스스로 안 먹으려면은 안 먹을 수도 있고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어서 일주일에 몇 번 마셔? 한 두세 번 정도.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아, 왜요? 이유가 뭐예요?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보는 것 같은데. 매일 거의 먹는 매일 거야. 마시는. 지금 진짜 저번 주에 3번밖에 안.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시작이잖아. 안녕하세요. 섭외 오고 나서 이 얘기 해야 되니까 3번을 먹어야겠다. 이렇게. 막내라 오냐오냐 하셔서 책임지는 것까지는 안 가르치신 것 같아요, 어머니가. 왜냐면 아빠의 달콤한 말, 남들의 위로의 말만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친구가 생각해봐봐요. 매일 달콤한 말만 얘기하고 술값은 내가 다 내. 걔랑 매일 만나서 술 먹고 있겠어요? 아니요. 이 친구 좋은 친구야?
아니 친구. 챙겨주고 다 책임져주는 친구가 더 소중하죠. 때론 싫은 말도 하고. 진심으로 진심을 해준 거죠. 그게 엄마 아니에요? 엄마의 인생을 보내서 노동의 대가 아니에요? 네. 그걸 혜민한테 준 거잖아. 근데 이거에 감사는 없다고요? 20살이 넘었는데 이거의 개념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여쭤보는 거예요. 이제 생긴 것 같아요. 지금 방금 갑자기 아니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있잖아. 근데 그게- 징그럽게도 그게- 징그럽게도 지금 이 시간이라 이거죠. 오케이. 마침 다행이네요.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에요. 그런 좋은 내 편, 내 친구가 엄마라고 생각하고 같이 엄마랑 소통하고 이야기하면 훨씬 더 좋아질 것 그렇죠. 같거든요. 딸이 원하는 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위로잖아요. 그 돈 들어요 엄마? 그렇잖아요. 그 사랑하는 마음 오늘 따뜻하게 아주 혜민아, 그동안 엄마가 미안해. 상처받는 말해서 미안하고 엄마가 항상 네 편이었는데 네가 못 알아들어서 미안하고 엄마가 내가 잘하고 싶었는데 엄마 상황이 너무 힘들었어. 엄마도 경영이라고 너무 힘들었어. 앞으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힘들더라도 말하기 힘들면 문자로라도 대했으면 좋겠어. 사랑하고 앞으로도 항상 엄마가 네 편이 돼줄게. 사랑해. 아이고. 속에 있는 얘기를 해봐요, 엄마한테. 나도 잘못했고 앞으로 술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못 먹고 솔직히 사랑하긴 한데 좀 사랑해? 하긴 하는데 그런 분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했죠. 부끄럽대. 네, 좀 사랑해요 엄마? 네, 근데 그 맞는데 보는 너 지금 밀당 아니야? 시원하게 시원하게. 시원하게. 글자만 외쳐, 세 글자만. 알겠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나는 다 경험했잖아요.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친구의 그런 것도 다 나 너무 어느 상태인지 알아요. 멘붕이 오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엄마가 늘 강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혜민이가. 아니야, 엄마 약해. 엄마는 강해서 그쪽에다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혜민이 친구들이 그렇게 스스로들이 그렇게 했을 때 혜민이 마음 너무 아팠어 안 아팠어? 아팠어요. 나도 나처럼 누군가가 날 사랑하는 사람이 아플까봐 거기서 멈춘 거거든. 그냥 내가 나 하나로 아픈 게 낫지. 내가 잘못 선택하면 누군가가 내만큼 너무 아플까봐 여기서 막은 거예요. 멈춘 거예요. 여기서 멈추고 싶지. 네. 혜민이는 이겨내야 돼. 이를 악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매일매일 그 친구들 생각하지 말고 오늘 재밌는 걸 생각해. 될 수 있으면 그 자신과 좀 싸워줘야 돼. 그리고 엄마는 강자가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인 약속 해줘. 어떻게 하겠다. 뭐 집에 일주일에 한 번씩 가도록 노력할게. 술도 일주일에 아까 말했는 것처럼 일주일에 한 번씩만 먹을게. 돈은? 네. 돈은 그거는 이따가 둘이 좀 얘기 좀. 아니 여기서 얘기해. 우리 다 지켜볼 거야. 술값은 혜민이가 벌어서 먹어. 그래. 어때? 네, 오케이? 네. 우리 지켜본다. 그래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먹는다고 했으니까 혹시나 이 방송 보신 시청자분들이 우리 혜민이 술 먹는 거 보면은 오늘이 그날이니? 다 얘기할 거다, 아마 너. 귀찮아서라도 안 먹을 거야. 우리 진혜성 씨부터 고민인지 아닌지 아직 어려서 좀 고민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지나면은 분명히 제가 한 20년 떨어져 살다 보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요새 엄마만 봐도 눈물이 나요. 그때 내가 좀 더 잘할 걸. 나중에 혜민 씨가 후회할 것 같은 거예요. 내 나이가 됐을 때. 고민이다.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민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고민. 자, 200명 중에 100표 넘어갔어요. 그죠? 100표는 무조건 넘어갔죠. 200명 중에 오, 자, 160. 자, 어머님 수고하셨습니다. 제목은 결혼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래가 두려운 25 남자입니다. 제겐 부모님 허락하에 함께 살고 있는 여자친구가 있는데요. 동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미. 예. 오, 부럽다. 자기야, 우리 퍼뜩 돈 모아서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렇게 3년이 지났지만 결혼은커녕 둘이 붙어있던 게 언제인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외식할까? 외식은 뭐 외식? 오고 내 새끼도 배고프지. 일로 와라. 엄마가 맘마 줄게요. 이게 다 여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 17마리. 강아지 2마리 때문인데요. 우리 모모 우리 모모 장난감 쓸까? 오 30만 원. 야 이 캣타워 어때요? 이거 48만 원. 덕분에 결혼 자금은 단 한 푼도 못 모으고 있는데요. 어떡하냐. 제 속도 모르고 고양이랑 개한테만 빠져있는 제 여자친구. 저 이러다 결혼 못하는 거 아니겠죠? 안녕하세요 해서 여자친구 좀 말려주세요. 어때요? 사연 들어보니까. 근데 저는 이 정도 이해해주는 남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오히려. 네, 왜냐하면 맞아. 나도 지나보니까 그때 그놈이 제일 났어. 그러니까 내가 그때 모르는 거야. 이 남자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그 순간에는. 이 남자분도 또 지쳐갖고 또 포기하면은 그러면 이 남자를 놓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내 꼴 나는 거야.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여자분 나오시면. 안타깝네요. 배는 어때요? 듣기만 해도 속상한데요. 이게 뒷전이 된 거잖아요, 남자친구는. 그렇지. 개 기르세요? 고양이 길러요? 뭐 길러요? 저 강아지 있어요. 강아지. 저도 둘이 살거든요. 아, 야, 이 개 좀 어떻게 좀 해라. 둘이 사이에 방해된다고 생각하고 남자친구가 그런 얘기 꺼내면 어떨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연애 안 하지. 강아지 똑똑하죠? 예. 아니 똑똑하면 괜찮아요. 그때 김한국 씨가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 너무 똑똑해가지고 침대에서 재우는데 아내랑 약간 조금 뭔가 분위기가 이렇게 야릇해지면은 이렇게 쳐다보면서 혼자 털썩. 나갔다가 정확히 5분 후에 돌아온다는. 예. 고양이가 개한테 밀려서 지금 분이 자리가 지금 없는 것 같은 남자분이 고민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세요. 이분이 자리에 앉았는데 까만 옷을 입고 있었잖아요. 근데 보니까 여기 이미 고양이나 개털로 보이는 맞네, 맞아요. 주정자분 같이 너무 털이 잔뜩 붙어 있어요,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털이. 예. 자, 지금 키우는 게 아까 고양이 몇 마리 다시 한번? 고양이 17마리, 강아지 2마리 키우고 있어요. 와. 언제부터,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많았던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원래는 강아지 2마리랑 고양이 1마리만 키우다가 3마리 괜찮다. 네, 2년 전에 여자친구가 유기묘 1마리를 구조해왔었거든요. 야, 구조했구나. 근데 그 다음부터 한 마리씩 데리고 오더니 19마리. 얼마 전에 그 60마리 아이들을 유기묘 유기견을 키우는 아내분 때문에 고민이라고 남편이 나오셨었잖아요. 네. 나온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제가 그거 보고 제 미래가 저렇게 될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희는 아직 결혼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야. 답답해서. 구체적인 결혼 계획은 아직 못 잡으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결혼은 지금 저희 25살 동갑 커플이거든요. 네. 네, 양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요. 2년 전부터 동거를 시작했는데 마지막 데이트한 지도 한 3달 정도 돼가고 애들한테 너무 신경 쓰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뒷전이고 퇴근하고 집에 와도 여자친구 저한테 눈길도 안 주고 벌써부터. 원래는 1년에 한 2천만 원씩 모아서 28살에는 결혼을 하자 했었는데 지금 수입의 거의 90%가 애들한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못 모았어, 하나도? 네, 하나도 못 모았어요. 여자친구는 직장이 없고.
네, 지금 쉬고 있거든요. 근데 한 달에 애들한테 먹고 사는 데만 한 250 정도 들어가고. 본인이 부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병원비가 한 30에서 100 정도 왔다 갔다. 30만 원짜리 장난감 막 사주고 캣타워도 48만 그 원. 캣타워, 그 고양이 타워인데 그게 48만 원이야? 네, 좋은 거는 몇 층까지 있는데 캣타워가? 거의 저보다 높아요. 그래서 청소기도 애들 있는 집에 좋다 해서 120만 원짜리 그런 거 사오니까. 남자친구는 지금 안녕하세요 이제 나왔는데 그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저희 결혼 계획도 좀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애들한테 지출도 좀 줄이면서 저희가 먼저게 그런 식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어요. 사랑받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죠? 너 그런 거랑 해. 자,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남자친구가 여기 고민이라고 안녕하세요까지 나왔어요. 어떠세요? 이해되세요, 고민? 조금 이해가 되긴 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 결혼은 그러면 둘째 치고 남자친구를 더 신경 써줘야 되는데 걔 고양이한테 밀려가지고 이제 제가 뭘 안 해주면 스스로 못 하잖아요. 근데 남자친구는 할 수 있고 자기가 뒷전이라고 얘기하는데 꼬막 무침, 갈치조림 자기 먹고 싶다 하는 거 제가 다 그날 해줬었거든요. 와, 진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결혼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우리 돼요. 와이프도 잘 안 해주는 걸로 해줬는데? 어? 맛있는 거 많이 해주셨는데요? 심해. 아니 그 해달라 할 때 가끔 해주긴 하는데 그래도 서운한 거는 제 생일 때는 미역국도 안 끓여주고 아무것도 안 해줬었는데 예. 그 유기묘 하나 구조했던 애 임신 사실 알자마자 막 바로 부고국도 끓여주고 휴가 때도 일정 잡아놓고 애들 아파서 다 취소했었고 너무 애들 위주로만 돌아가는 것 같아서 고민이. 아니 그건 그렇다 치고 이제 앞으로 결혼을 할 목적으로 지금 동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결혼 자금 어떻게 모으려고? 캣타워 이거는 40몇만 원 주고. 이 48만 원이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장난감을? 아 근데 저희가 요번에 구조한 고양이 2마리가 임신을 한 거예요. 아기만 1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아기만 10마리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갖고 포함해서 17마리인 거예요? 예. 깜짝 놀랐네. 갑자기- 깜짝 놀랐네. 그래서 27마리가 된 줄 알았어. 갑자기 늘어나니까 이제 캣타워나 아니라 애들 혹시 공간이 부족할까봐 그럼 그 애기들은 다 입양을 보내실 생각이신 거예요? 지금은 너무 좀 정도 많이 들었고 이까지는 저희가 키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입양은 못 보낼 것 같아요. 아 근데 저도 집에서 노는 게 아니라 그 인터넷에 저희 아이들 영상 올리면서 조금이지만 그래갖고 조금의 수익을 좀 올리는 거예요? 네. 원래는 여자친구 직장 다니면서 월급과 제 월급 그 수익까지 다 해야 좀 여유 있게 돌아가는데 지금은 저 수익마저도 애들한테 다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예, 쇼핑 안 한 지도 거의 1년 티 하나 사기도 살짝 고민하면서 사고 있거든요. 티 한 장 사기도 고민하고. 아유. 어쩌다가 이렇게 19마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동물들 많이 좋아하기도 했고 이제 길에 유기묘나 막 시장에 파는 그리고 강아지 기웃대는 애들이 있죠, 뭐 이렇게. 네, 그런 애들 보면 못 지나치겠어요. 힘들지 않아요? 어때요? 케어할 때? 힘들 때도 있는데 애들 보면은 다 그게 좀 네. 진짜 이게 장난이다. 사랑이 없으면은 정말 불가능한 하루 일과 좀 소개해 주시죠. 일어나서 이제 애들 화장실 다 치우고요. 밥 주고 그리고 강아지 2마리 산책시키는데 저희 1마리씩 나가거든요. 한 2시간 정도? 그럼 오전 지나서 환기시키고 청소하고 그러고 나머지 시간은 수익 내는 그거 하고 있어요. 아이고, 고양이가. 저기가 캣타워인가? 맞아요. 와, 집 넓네. 와. 저기 48만 원짜리. 그지? 반대쪽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어? 와, 정말 많다. 저기 뭐야? 아, 화장실. 고양이 별로 하나씩 다 있는 거야? 거의 2마리 다 한 개. 와. 여기는 안방이에요. 여기 남자분, 우리 남자친구 공간이 지금 점령당한 거죠? 네.
고양이들이 잘 지내나 보네. 예쁘다. 근데 너무 예쁘다. 사람은 어디에 서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근데 지금 다들 걱정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남자친구도 좀 그런데 여자친구만 기분이 아주 참 미소 지으면서 우리 아이들 바라보는 눈빛이 혹시나 해서 순한 친구를 좀 데리고 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몇 마리 좀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자, 그대로 좀. 우와. 예, 여기다. 얘 왜 이렇게 커? 강아지는 모아. 여기 앉으. 예, 여기. 모아야. 아이들 좋아한다. 응. 아이고. 자, 일로 와봐. 뭐 이쪽으로 뭐. 정신 차려. 정신 자, 이름이 각각 뭔지 우리 강아지부터 좀 얘기해 주실까요? 강아지 이름 뭐예요? 모아야. 너 이름 뭐야? 모아. 이름 모아. 어떻게 오게 된 거예요? 얘는 원래 그냥 키우던 원래 키우던 게 모아. 그다음에 여기 여자친구 품에 안겨 있는 친구는요? 꼬지리. 꼬지리. 너무 귀엽다 꼬지리.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다 꼬지리. 너무 귀여워. 말하시는 것 같다. 너무 이쁘다. 꼬지리는 어떻게 왔어요 집에? 그 자동차 밑에 거기서 떨고 있는 꼬지리 구조됐구나. 네. 그림 같아. 근데 그 지금 남자친구 안고 있는 친구는 고양이라고 보기엔 되게 그 덩치가 큰 약간 네. 개양이 느낌이에요. 네. 저 친구 이름은 뭐예요? 토깽이요. 토깽이. 토깽이는 어떻게 왔어요 집에? 토깽이 그 음식물 쓰레기통 옆에 있는 이제 자전거 세우는 거기 깊숙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는데 밥 줄게 이리 와 하니까 이제 남자친구 품에 안겨가지고 그대로 데리고 왔어요. 아, 확 안겼을 때 어땠어요 남자친구? 심쿵했어? 심쿵했어? 아, 얘는 우리 집에 데리고 가겠구나 이런 생각했었지 그때는. 강아지 뭐 장기 같은 거 있어요? 아, 그래? 그런 얘 거 모아 있잖아요. 장기 있나? 뭐 할 줄 알아요? 인사할 줄 알아요. 인사. 모아, 모아야. 모아 앉아. 앉아. 앉아, 모아 앉아. 앉아. 앉아, 모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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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장기가 뭐야? 모아. 모아야. 모아야. 엄마를 알아보긴 해요? 모아. 그래. 아, 잘 돌아다니는 게 장기예요. 우리 그 토깽이 잘하는 거. 진짜 크다. 토깽이 잘하는 거 발라당? 그거 보여주세요. 발라당. 이렇게 맞아.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엉덩이 두드리면. 좀 눕거든요.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 좀 눕거든요. 엉덩이 두드리면. 좀 눕거든요. 엉덩이 두드리면 눕는데. 근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 근데 지금 사람이 많아서. 지금 사람이 많아서. 고양이 커진 줄 알았어. 어디 갔어 얘? 토깽이. 없어지기도 해요? 고양이가 사라졌어요. 있으니까는. 아, 다시 대놓고 고양이 사라진 거 아니야 지금? 아, 다시 대놓고 고양이 사라진 거 아니야 지금? 아니, 없어요? 못 찾았어. 없어? 어떻게? 찾아봐야지 그러면. 못 찾으면 어떡해? 야, 흩어져서 찾아봐. 그럼 찾으러 가자. 그쵸, 흩어져. 난리. 아, 진짜. 아니, 저 뒤로 그쪽으로 안 나갔지?
거기 있어? 찾았대. 저쪽에. 찾았대. 거기 있어? 찾았대. 저쪽에. 찾았대. 찾았대. 아우, 저기 미끄럼틀 타고 내려면 진짜 대박이겠다. 찾았어. 됐어. 꼭 안고 계세요. 응, 아기를 꼭 안고 계세요. 쟤도 겁먹어서 그래요. 저기 진혜성 씨. 얘도 찾았다고. 토끼인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요. 토끼인한테 정중하게 사과하고요. 뭐가 될까? 아니, 진혜성 씨는 왜 이렇게 고양이를 무서워해요? 친오빠가 있어. 강아지는 괜찮은데 강아지는 괜찮은데. 고양이는 막 털셔 이런 그런 걸 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알레르기가 있는 거예요? 알레르기 있는 거 아니에요? 눈빛하고 이런 게. 나는 진혜성 씨 알레르기가 오늘부터 생길 거야. 거기 위에 타는데 뭐 괜찮을. 아, 근데 이게 지금 오늘 장기는 진혜성 씨 장기를 잘할 것 같아. 자, 오늘 예비 장모님 오셨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네, 고민이죠. 처음에 이제 결혼 일찍 하라고 동거를 허락했거든요. 근데 계속 미뤄지니까 딸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동물들이 현재 많으니까 좀 많이 좀 입양을 보냈으면 좋겠고요. 딸이 성격이 좀 까칠해요. 까칠해요. 네. 엄마를 닮았나요? 좀 다른 고기를 막 이러고 있어요. 까칠하다면 어떻게 까칠해요? 예를 들면 물 한 잔이라도 지 손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꼭 철민이를 시키거든요. 어머. 근데 시키면 아무렇지도 않게 또 잘해줘요. 그 철민이가 세린이한테 참 잘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 세린이도 철민이한테 잘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딸을 잘 알고 계시면 좀 딸한테 한마디도 좀 따끔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네. 또 철민이가 잘해준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저한테. 너무 이렇게 또 여자친구를 잘해주고 바짝바짝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요. 너무 사랑해요? 네. 너무 사랑해요? 네. 이런 남자 없다. 그러니까. 자, 오늘 또 지인이 한 분 나오셨는데. 친구가 걔랑 고양이한테 너무 올인을 해서 음. 집 밖으로 안 나오거든요. 제가 친구 집에 가야지만 그때 만나줘요. 그럼 친구가 가장 힘들어 보일 때는 언제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친구가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결석을 자주 하는 친구였는데 친구 집에 가면 항상 걔랑 고양이 때문에 털도 있고 해서 이 친구 몸이 더 안 좋아지지 않을까. 제가 제일 걱정하는 건데 자기 관리를 아예 안 하거든요. 일단 밥을 아예 안 먹고요. 하루 한 끼? 네, 그 정도 먹고 그러다 보니까 두통을 달고 살고 역류성 식도염, 스트레스성 위경련, 그리고 저혈압, 빈혈, 뼈 나이 측정했을 때도 60대 나왔단 말이에요. 어머. 네, 그래서 그 몸으로 또 애들 케어한다고 무리하니까 응급실도 한 2번 정도 가고. 아니, 혼자 지금 쉬어도 모자란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본인이 먼저 본인 스스로를 애들 케어해 주는 것보다 본인 스스로를 케어해야 될 상황인데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좀 익숙해져 있는 상태라서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지더라도 좀 나아져야 될 생각 안 해요? 식사는 또 왜 이렇게 안 해요? 귀찮아요, 좀. 어떻게 귀찮지? 귀찮아요, 좀. 어떻게 귀찮지? 근데 나름 그래도 운동도 하고 애들 산책도 매일 나가니까 거의 2시간씩 걷거든요. 걷다가 그 산책하다가 발목이 또 고장났어요. 뼈 나이가 뼈가 안 60이라고 좋대. 하니까. 그리고 지금 애들 때문에 우울증도 있고 불면증도 있거든요. 애들 때문에 왜? 애들 때문에 행복한데? 그게 케어하기 힘들 만큼 상태가 안 좋은 아기 고양이를 구조한 적이 있거든요. 또 살려보겠다고 한 2달 동안 잠도 안 자고 그랬었는데 결국 죽었는데 아유.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다 상처 많이 보니까 계속 지금 우울증 약도 먹고 있고 수면제도 먹고 있고. 근데 서로 좋은 건 알지만 계속 뭔가 소통이 안 되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어느 순간 남자친구가 조금 예전 같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은 어떡하나요? 그런 건 걱정이 안 돼요? 전혀요. 그게 당연히 전혀.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내 옆에 계속 있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래서 너무 당연히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당연히 거야. 받아들이는 게 문제인 거라는 거죠. 지금 남자친구가 다른 거에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여자친구도 신경 안 쓰고 아이들도 신경 안 쓰고 물 떠달라고 해도 아유 네가 떠먹어 하고 어떨 것 같아요?
뒤에서 한 대 때리겠죠. 왜? 본인이 하고 싶으신 거 하잖아요. 여자친구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남자친구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내 얘기는 들어줘야죠. 지금 그러니까 남자친구 얘기를 들어달라고 여기 나온 거잖아요. 여자친구한테 바라는 점은 뭐가 있어요? 바라는 점 안정이 될 때까지는 구조 활동도 좀 멈추고 자기 몸도 또 애들 보는 만큼만 신경 쓰면서 다른 커플들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애들 좀 있고 놀러도 좀 가고. 한 달에 한 번 데이트다운 데이트 해보고 싶대요. 집 비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애기들 때문에. 입양은 전혀 생각이 없으시죠? 입양은 이제 더 한 이상 마리도? 네. 없지 못 살아요 그 아이들 없이는? 지금 한 마리라고 생각을 해도 보낼 애가 없어요. 보낼 애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 고양이를 키웠었는데 제가 아파트를 이사 가니까 정말 잘 키워줄 때를 인터넷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제가 거기까지 가서 확인을 하고 그 애들을 내려보냈어요. 울면서.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갔는데 그게 별이랑 달이었거든요. 저 멀리서 완전 장흥 시골 꼴짝에 있었거든요. 딱 들어왔는데 저 멀리서 별이랑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별아 달아 했더니 걔네들 알아서 보더니 가는 거야. 너무 행복한 거야, 걔네들.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걔네들은 그러니까.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 이런 마음을 용기를 가져야 돼요. 남자친구분은 이렇게 19마리랑 평생 같이 살 생각 있으세요? 지금 딱 여기가 커트라인인 것 같아요. 아, 한 더 개, 이상은 한 안 개. 되고. 예. 여기가 딱 한 개. 만약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들어온다. 안 돼요. 그거는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배려까지 힘들 것 같다. 그런데 키우는 것도 사실 남자친구의 꿈은 아니었죠. 여자친구가 원했기 때문에 그 꿈을 응원했던 거죠. 처음에는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래 가려면 이렇게 같이 가려면 너무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땐 두 분이 가기가 너무 힘겹지 않을까. 한 사람만 원하는 길만 가니까 남자친구가 많은 걸 원한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데이트했으면 좋겠습니다. 겨우 정말 요만큼 코딱지만큼 원한 건데 집을 비우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웬 교만이야? 맞아. 그건 또 다른 갑질 아니야? 사랑의 갑질 아니야? 얘들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그렇게 아프게 한다면 얘들은 사랑 주고 인간인 이 사람은 사랑도 안 주고? 너무 지금 불안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살아봤는데 뭐가 조금 생각했던 거랑 달라요. 그게 개선되지 않고 끝까지 평행선을 유지하면 어떠니 이렇게 몇십 년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겠니? 너무 그 친구도 참 따뜻한 친구지만 너랑은 연이 아닌 것 같아. 저는 이런 얘기를 해줄 것 같아. 부모라면. 진짜. 그러면 둘만의 시간이 만약에 난다. 그러면 뭘 하고 싶어요? 여유가 생기면. 저 일본 여행 가보고 싶어요. 일본 여행? 네, 고양이 많은 마을 있다 해서. 그것도 여자친구 위해서? 그래서 거기 가는 거야. 고양이 마을을 가고 싶대. 아니 정말 많이 사랑하니까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걸 해주고 싶은 거지. 본인이 진짜 가고 싶은 데는 어디예요? 저 만화 카페 가서 만화책만 보고 싶어요. 여자친구랑 이렇게 누워갖고 만화책 보고 싶어 이렇게? 라면 먹고. 라면 먹고 뭐 시켜 먹고 그냥 이렇게?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그냥? 하루 종일 둘만 있고 둘만. 싶은 거죠. 그냥 둘만. 지금 표정이 안 별것도 좋아. 아니야. 여자친구, 남자친구 좀 별거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시간 충분히 내줄 수 있지 않아요? 큰 고양이라고 생각해. 말하는 고양이, 일 나가는 고양이라고 생각해. 만화 카페 한 6시간? 근데 애들 밥을 줘야 되니까. 그럼 평생 이렇게 사실 거예요?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근데 진짜 익숙한 것에 속아서 정말 소중한 걸 잃는 경우를 너무 안타까워요. 많이 봐서 최근에 들은 얘기. 우리 안녕하세요의 사연들 대부분이 다 그래. 제일 소중한 거를 계속 놓치는 거예요. 딱 볼 때 남친구 내려서 이 친구 남자친구의 이 옷을 보면 배려가 여기에 털로 묻어 있어요. 이 털로 묻어 있는 게 이게 다 배려야 배려. 근데 또 약간 뭐 굳이 검정색 옷을 입지 않아도 되는데 뭐 나름대로 선택을 잘했어. 자 투표 가겠습니다. 힘내세요. 오케이. 저도 고민입니다.
아주 심각한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의 연애사에 함부로 입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이건 무조건 고민이에요.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잘하세요.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눌러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자, 여자친구 솔직하게 이제 본인의 마음을 우리 남자친구한테. 앞으로 우리 둘이 뭐 저녁이라도 먹으러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둘이 있는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 보도록 하자. 아, 참, 그 약속 지금 얘기 안 하셨는데요? 한 마리라도 많아지면 이건 못 참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는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저희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구조는 안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리 잡을 때까지는? 안지는이 뭐예요? 이게 마지막입니다라고 딱 선을 그어줘야지. 그런 건 지켜줘야죠. 와, 하나도 양보를 안 하네. 와, 대단하다. 자, 여러분 버튼을 다시 한번. 안 누르신 분들 추가로. 고맙고 사랑한다고 한마디 해줘요. 그래, 표현을 좀 예. 해주세요.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좀 너무 낯간지러운데. 안 하면 몰라요. 여보 사랑해. 사랑해. 좋단다. 아이고야, 발벌 쳐라. 자, 결과 보겠습니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자, 결과입니다. 자, 100은 넘어갔고요. 자, 첫 번째 고민을 이기려면 61표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막 소주를 4-5병씩 먹고 또 고양이 키우는 사람하고 싸워서 1,000몇백만 원 물어주고 이래야지. 그래도 몰라, 191표! 자, 몇 표로? 100! 와, 이겼어! 촬영 거부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든 30대 주부입니다. 보통 남는 건 사진이라고 하잖아요. 저희 남편은요, 길을 걷든 밥을 먹든 항상 동영상을 찍어요. 근데 문제는요, 여보, 인생 한 방에 대박 나는 법 내가 알아왔어. 우리 곧 부자 될 것 같아. 내가 앞으로 여보, 유튜버가 될 거다. 유튜버가 될 거다. 그래서 한 방 잡을 거야. 시도 때도 없이 동영상을 찍어대는 바람에 여보, 나 피아노 치는 거 좀 찍어봐봐. 도른 그때 옆집에서 쾅쾅쾅. 여자분이에요. 예. 쾅쾅쾅. 지금 밤 12시입니다. 짬점 잡시다, 짬점. 경상도예요, 여기도? 짬점. 이웃집 보기 쪽팔려서 정말 아니 얼굴도 못 들고 다닙니다. 게다가요 우리 남편은요 여보 바이올린 연주해봐 내가 찍어줄게 김밥 싸봐 내가 찍어줄게 여보 아니 할 거면 저 혼자 할 것이지. 그렇지. 아니 저까지 왜 이용을 해먹느냐고요. 심지어는요 여보 당신 모유 수유하는 거 모유 수유하는 거 여보 찍어도 돼? 안 돼. 이거 완전 성스러운 영상이잖아. 아이고야. 이거 올리면 진짜 대박일 것 같은데. 동영상을 향한 남편의 집착.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 남편 좀 누가 좀 말려주세요. 야. 네. 우리 많이 갔네, 많이 갔어. 예. 어때요? 네 분은 뭐든가에 뭐 집착해 보신 적 있어요? 일단 SNS가 한번 해보니까 쑥 빠지더라고요, 진짜. 빠져요? 네. 그럼 좀 너무 이해가 재밌고 되겠네요? 이해가 좀 가요. 모유 그리고 수유까지요? 모유 수유는 자기 가슴 올리는 건 괜찮은데, 예. 그럴 거면 자기 가슴 올려야지. 그럼요. 아내가 그건 내 안 몸이 되지.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다. 저는 최근에 다이어트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도시락을 싸고 다녔거든요.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싸왔어요? 아니, 오늘은 못 사. 걸리면 다 뺏겨요. 다 먹었다 그래요. 네. 못 먹어. 케이는? 저는 족발이요. 족발을 제가 너무 좋아해요. 아니 케이가 지금 뭘 좋아하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지금 족발에 빠져 있다고요. 족발에 빠진 거겠 달달하고
시원하고 따뜻한 족발 좋아해가지고 요새 못 먹으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에 거의 일주일만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못 먹으면 종만 봐도 족발 생각이 나고 막 그래요? 안 가시는 왜 내주세요? 자, 오늘 유튜땡에 푹 빠져 있는 남편 때문에 고민이라는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모셔볼게요. 고민의 주인공 나와주시죠. 아니, 남편이 어쩌다가 유튜땡에 푹 빠지신 거예요? 남편이 원래 이렇게 개인 소장하는 걸 좋아해요. 뭐 동영상이나 원래도. 예, 사진 촬영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3개월 전부터 이제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어디서 또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그게 뭐 대박 나면은 수익이 되게 많이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그렇죠. 100만, 200만 뭐 이렇게 되면. 예. 3개월 됐는데 구독자가 몇이에요? 지금 400명이에요. 400명. 나보다 많네. 신이. 그 전부터 2013년부터 시작을 하긴 했는데. 오래됐네. 네, 근데 그때는 정말 순수하게 동영상 올리는 목적으로만 썼고 지금은 약간 수익에 조금 집중을 하고 해는 것 같아요. 한 방 잡겠다는 생각으로. 네네. 저기 여기서 살짝 이제 의심이 좀 되는데 혹시 이게 구독자 수 늘리려고 이렇게 남편하고 짜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이게 좀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일상생활에 좀 많이 지장을 줘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도찰까지 막 하더라고요. 몰래 촬영? 네, 제가 뭐 잠자고 있는 영상이나 뭐 이갈고 막 이런 영상 막 찍고. 왜 이렇게 아내를 찍어대? 이유가 뭐지? 조회수나 약간 구독자 수 늘리려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 또 이제 얼마 전에 또 모유 수유하는 그 장면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다 거기서 놀랐어요. 네.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촬영했어요? 촬영은 아직 안 했고 제가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자꾸 이렇게 하자고 하니까 저도 이제 많이 고민이 되었고 이거 조금 좀 정도가 지나치다 싶더라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또 최근 들어서 전국 노래자랑까지 또 나갔었어요. 남편이? 영상 찍으려고? 네, 그 영상 찍으려고. 아니 목적이 전국 노래자랑 가서 1등 하려는 게 아니라 네, 영상 찍으려고. 그러니까 그 과정을 좀 오디션 과정을 좀 담으려고. 노래는 잘해요? 그러니까 남편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악기를 하니까 이제 저를 데리고 나간 거예요. 연주하시고 옆에서? 네네네. 아니, 웬일이야. 아니, 스스로 하는 건 괜찮지만 차 아내한테 아내 없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아니요. 네. 자, 유튜브 땡으로 한 방을 노리는 남편 나오셨거든요. 예. 얼굴은 참 돈 욕심 없어 보이는데. 예. 남편분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민이고 뭐고 간에 좀 알리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혹시? 예, 저도 좀 억울한 면이 있고요. 지금 아내 고민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고 같이 유튜브 하면서 구독자가 많아지면 또 좋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거 이해를 못 해주고 어떻게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유튜땡을 하게 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희 이제 아내하고 저희 아기를 이제 찍어줄 목적으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커서 보여주기 위해서 찍었었는데 이게 이제 알고 보니까 저기 돈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게 있으면 그걸로 밀고 나가려고 이것저것 올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단순히 그걸 찍어서 올린다고 이슈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몰래 아까 뭐 도찰이라고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몰래 찍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몰래 찍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거든요. 알리고 찍으면 안 되니까. 참 큰일 났어요. 의도가 있었네. 그것도 아내를 몰래 찍어 그래요. 모유 수유를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뒤통수만 나오게 이렇게 찍어보면 어떨까? 나중에 우리 지수가 커서 보여줘도 좋을 것 같고 그런 의도로 얘기했었는데 아니, 그런 의도로 말을 한 게 아니라 거기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죠. 유튜브 땡에 올릴 생각도 있었던 거잖아요. 아내한테, 예.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전국 노래자랑도 유튜브 땡 때문에 나가신 거예요? 유튜땡을 찍는 목적도 있었지만 근데 와이프도 굉장히 잘 놀더라고요. 나갔을 때 내가 부탁을 하니까. 즐겁게 놀았다는데요? 아니 근데 이왕 올라간 거 재밌게 해야지. 다른 분들이 너무 끼 있는 분들도 많이 나오시고 막 흥분의 도가니예요. 저도 자극받아가지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어떤 모습이길래 그럴까 궁금하죠. 예심 이렇게 해요, 진짜. 예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머, 이거 뭐야? 예심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어머, 이거 뭐야? 아내가 더 재밌게 하는 것 같아. 아니, 바이올린 들고.
하시는 거예요? 에이, 이거 아내분이 좋아서 나왔어. 너무 좋아요. 입장이 바뀐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제 흥미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고. 저기 화면만 봤을 때 네네. 남편이 이용당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남편을 위해서 또 기꺼이 이용 당해준 건? 아이가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운동한다고 막 팔을 막 휘젓고 막 그러거든요. 거기다가 자기 얼굴을 대고 막 아빠 때려봐 막 그러면서 아이가 자기를 막 폭행했냐, 아빠 때리는 아이 약간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뽑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그걸 썸네일을 만든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한박자로 썸네일을 하고. 자극적으로 낚시질하는 거지. 네네네 맞아요. 너무 조회수랑 구독자 수에만 연연하다 보니까 그런 자극적인 영상도 그냥 무작위로 막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조회수 늘리시려고 그러면 아이까지 좀 이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가 정말 너무 이뻐요, 제 눈에는. 아이도 자랑도 하고 싶고. 근데 올렸을 때 근데 그걸로 뭐 수익도 되면 뭐 더 좋은 거고. 정말로 뭐 자극적으로 썸네일을 뽑으려고 했다면 더 심한 것도 제가 생각해 놓은 건 있거든요. 더 심한 건 뭐예요? 뭐죠? 네, 예를 들면 5개월 된 아이의 주먹이 뭐 아빠 콧구멍에 들어갈까 뭐 이 정도? 이런 거는 정말 자극적이지 않을까요? 이건 안 되겠네, 잘. 될 것 같아. 어떤 영상을 지금까지 올렸는지 보고 싶죠? 네.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자장가 소리. 자장가 소리를 거쳐간 이거 아내 목소리인데? 아내예요? 잠이 들었다. 저런 식으로 도착을 해요. 몰래 촬영한 것도 이것도? 네 알 수 맞아요. 없는 너무 곤히 자고 있어요. 너에게 오는 나를 더 깊은 잠에 빠져들게 오, 내레이션까지 있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ASMR이야, ASMR. 트림 중. 주인공이 아내네. 편집 잘했다. 콘텐츠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쉬운데 편집을 잘 하셔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즐기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빙해달라고. 아이고, 울지 마. 무슨 더빙해달라고 그래. 나온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에요? 이게 처음에 이제 살림이 좀 보탬이 될까 싶어가지고 제가 좀 이게 협조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계속 24시간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게 너무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니까. 일상생활에 이게 지장을 주다 보니까 오후 6시쯤에 이제 막 퇴근을 하거든요. 화장실에서도 계속 핸드폰만 보고 밥 먹을 때도 핸드폰만 보고 그러니까 새벽 5시까지 보니까 대강 있는 것 같더라고요. 토요일 같은 데는 이제 하루 종일 진짜 잠만 자거든요. 심하면 밤 7시까지 이렇게 잠만 자요. 하루 종일 정말. 네. 지장이 있네. 저는 일단 피곤한 건 없고요. 그게 너무 재밌어요. 그 영상을 편집하고 다른 구독자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고 그걸로 저는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집안일 같은 건 어때요? 남편이 되게 진짜 자상한 사람이에요. 유튜땡에 빠지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 사람이 좀 바뀌었거든요. 말만 하지 절 잘 안 도와주고 예전에 제가 손목 때문에 이게 좀 아기 목욕 같은 거 잘 못 시켜가지고 남편한테 부탁한 적이 있었는데 남편이 해주면 좋죠. 힘세니까. 예, 향기 나는 로션만 이렇게 발라놓고 향기 나는 로션만 이렇게 발라놓고 잘 동안 목욕도 안 시켜놓고 지인 목욕 안 시키고 로션만 발랐다고?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인 모임에 데려갔는데 지인이 야 우리가 목욕 안 시킨 것 같다고 막 그러면서 손톱에 막 때도 막 꼬질꼬질 껴있고 막 여기 막 분육대나 모육대 막 이런 거 껴있고 그래도 시켰나 보다라고 믿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너무 달라지신 거 아닌가요? 아기를 너무 자주 씻겨주면 아기 피부가 이제 많이 튼다고 하더라고요. 또 겨울에는 특히 더. 자주 시켜주시나 봐요, 남편이?
그래서 아기 재울 때 이렇게 토닥토닥 재워야 되는데 오늘 딱 보니까 방에 어두운 방에 근데 막 핸드폰 이렇게 불빛 보고 아기 이게 툭툭툭툭 그냥 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떨어져가지고 애기 막 혹이 나고 막 그랬었어요. 혹이 나고. 네. 그래서 그 뒤에 그 손가락 끼는 걸 샀어요. 안 볼 생각 안 하네. 그 예전에 어떤 후배가 자기 개발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고 잠도 쪼개가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읽고 또 다른 사람 거 모니터도 하고 정작 와서 녹화할 때 잘 못하더라고요. 자기 본업을 못해. 네, 그러니까 뭐 주객이 전도된 거 아니에요. 계속 뭔가 찍느라 주말에는 같이 놀아주지 못하면은 그러니까 아내 주말에 입장에서는 같이 어때요? 못 놀아주니까 제가 이제 뭐 전국 노래자랑도 신청을 했던 거고 또 이제 최근에는 뭐 쇼핑센터도 자주 가고 하려고 애기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얼마 전에 진짜 쇼핑센터에 가기는 했어요. 그것도 이제 영상 촬영 목적으로 이제 가가지고 그것도 찍은 거예요? 네, 계속 찍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뭐 물건 고르는 것도 그렇고 아기 옷 사주려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 촬영 앞에서는 그거 괜찮다, 그거 사고 싶으면 사라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막상 카메라 치워보니까 그거 비싸다고 다음에 사자고. 내려놓고 왔어요? 그래서 결국 내려놓고 왔어요. 네, 속상하더라고요. 가정 뒷전이고 컨텐츠가 먼저인 거야 지금 보니까. 평소에 두 분 많이 싸우시겠는데? 최근 들어서 제가 막말을 들었는데 막말을 들었어요? 예. 뭐라고 했길래? 자기 뭐 지인 뭐 부인 같은 경우는 뭐 워킹맘이면서 애 둘셋 케어도 하고 집안일도 되게 완벽하게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저를 자꾸 비교를 하더라고요. 비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속이 정말 천불이 나더라고요. 이게 법원에 갈 일이지 이게 우리한테. 네. 남편 사실이에요? 아, 예, 사실이고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그때 그렇게 얘기한 건 제 와이프한테 사과를 하고 싶고 미안했고 근데 너가 먼저 나를 비교를 했던 거를 아니 왜 그 얘기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어떤 비교? 아내가 먼저 다른 집 남편들은 유튜브 땡 안 해도 돈도 뭐 잘 벌어다주고 하는데 자격이 오빠는 있었구나. 왜 계속 그것만 하느냐. 예, 아내가 아이 낳고 나서 굉장히 예민해진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4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집이 계속 너무 좁다. 더 넓은 데로 가야 된다. 그 차도 더 커야지 아기들 어디 뭐 데려오고 다닐 때 편하고 그런 얘기 들으면 좀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지. 네. 자존심도 좀 상하고. 예, 네. 근데 이제 와이프가 또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인터넷 쇼핑을. 그래서 하루에 한 3-4개씩 박스가 항상 와요, 집 앞으로. 그래서 이웃 주민분이 이사 가냐고 이런 말도. 그 정도로? 예. 제가 아무래도 아이가 있으니까 집 밖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부분 이제 아이에 관련돼서 이런 쇼핑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본인 게 아니에요? 예, 제 거 절대 없고요. 아기 기저귀나 이제 분유 같은 거 이제 아기에 관련된 것들 사다 보니까 이제 좀 지출이 늘어난 거는 사실이에요. 먹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와이프가 먹는 거 위주로 저는 사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왜 사는겨? 먹자고 사는겨. 근데 너무 많이 사니까 먹는 거를. 뭐 먹는 걸 예를 들면 뭘 뭐 순대, 뭐 천엽, 냉동 그거를 피자. 인터넷 쇼핑으로 사요? 예, 다 살 수 있더라고요. 거기. 아가 때문에 잘 못 나가니까. 먹고 싶은 걸 그냥 집에서 시켜 먹는 거야. 다 먹잖아. 남편이 다 먹어요. 남편이 다 먹어요. 새벽 5시까지 있어요. 그래서 딱 아침에 먹을 냉장고에 다 비어 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이게 틈틈이 이게 모은 돈이 있었어요. 이제 아기 육아용품 살려고 200~3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것도 3분의 1밖에 안 남았어요. 원금이 다 까먹고. 이건 또 왜 했어요? 유튜브 땡이만 빠지는 줄 알았더니 그거는 이제 작년에 제가 좀 투자를 했었는데 계속 떨어졌어요. 지금까지 떨어지고 있고. 근데 떨어질 때마다 돈을 조금씩 더 샀었거든요. 그 물타기 한다라고 하는데 그거 잃은 돈을 제가 뭐 메꾸기 위해서 뭐 유튜브를 하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이게 보니까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누구 얘기 들으면 약간 솔깃해갖고 뭐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 네, 뭐 주식도 조금씩 했었고 뭐 로또 이 정도. 우리가 살면서 우리를 늘 헷갈리게 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로또 같은 거죠. 그거에 당첨될 확률이 진짜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더 낮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건 매주 누군가 한 명은 실제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거죠. 사실 저도 2년 전부터 해갖고 제가 지금 6,500명 정도거든요. 오. 근데 돈이 하나도 안 돼. 그러니까 안 돼요, 수익은. 그것도 뒷물을 타신 거예요, 지금.
아내분은 그냥 남편분이 이 동영상 찍는 거가 너무 싫으신 건가요? 네, 일단 대화가 너무 단절이 됐어요. 맨날 핸드폰만 보다 보니까 예전처럼 육아도 집안일도 많이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유튜땡을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예. 우리 남편은 어때요? 이번 기회에 아내의 말을 좀 들어줄 수 있나요? 근데 이제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그만둘 생각은 없고요. 저는 뭐 돈이 안 되더라도 그냥 저희 영상 이제 남겨지는 걸로 이제 만족을 하고 있고 이런. 근데 찍는데 주인공이 누굴 찍냐면 지금 아내잖아요, 아이 아니면. 네네. 초상권이 여기에 있는데. 협조 안 하시면 어떡하실 이분의 삶이 근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 이해해야 돼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니까 와이프가 네.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족인데 왜 이해를 해야 돼요? 가족인데 이해 못 해줘요? 아내가 이렇게 원하는데요? 같은 가족인데? 그러니까. 아내가 싫어하잖아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남편은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낸선 라이프를 하잖아요. 많은 진짜 크리에이터 분들을 보잖아요. 데더버터, 윤댐버터 시작해서 소프 뭐 남편처럼 거짓으로 안 해요. 이 사람들이 무서워요. 이게 돈 벌려고 하는 거하고 정말 저 사람이 좋아서 순수하게 한 거고 여기 있는 분들도 다 곤란해요. 가짜로 만든 거, 뭐한데 만든 거. 왜 그냥 목적이 일확천금이면 안 돼요. 한 방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제가 좀 섭섭한 게 유튜땡이 아니라 세상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사람들을 좀 만만하게 보는 것 같아서 근데 제 욕심 같아서는 저도 피아노를 치고 와이프가 이제 바이올린을 하니까 근데 그런 거는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합주하는 거 좋죠. 근데 그걸 찍어서 왜 올려? 찍어서 올리면은 구독자 수가 되게 많아질 것 같아요. 그 컨텐츠는. 올려놓을 수가 있잖아요. 무제한적으로 영상을. 그래서 올려놓는 거지 뭐 그걸로 수익이 되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뭐 안 돼도 괜찮습니다. 유튜브는 저는 평생 하고 싶고요. 평생 하고 싶고요. 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한 그럼 방법을 바꿔봐요 그러면. 그럼 아내는 안 피해를 안 찍으실 주게. 아내분 안 찍고. 아내가 연주 영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해줬으면 그걸 좋겠어요. 왜 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올려놔요? 저랑 이제 합주를 하는 거니까 그걸 저는 올리고 싶. 아니 본인이 싫대잖아요. 싫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내가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연주 영상 같은 경우에도 고집이 세네. 고집이 세네. 아, 진짜 궁금하네. 아니 왜냐면은 지금 왜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지 알아요? 솔직하지 못해서 그래요. 맞아. 그러니까 왜 거기다 올리는지를 진짜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런 순수한 의도로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남편이 사실 스트레스 탈출구가 또 없기는 해요. 이제 남편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고. 차라리 술을 조금 마셔요. 술을 좀 마셔. 우리 미주 씨부터 갈게요. 고민이다 아니다? 전 고민이에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의 부부 사이에 이게 함부로 입대는 게 상당히 조심스러운데요.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남편분이 좀 약간 고구마 스타일이시고 나도 지금 이렇게 답답한데 아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저도 보니까는 이제 한 방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한 방을 노리다가 한 방에 가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5, 4, 3, 2, 1. 그만 눌러요. 끝으로 우리 남편 아내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하고 싶은 말. 경훈아, 오빠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잘 알고 있지? 너의 고민을 들어보니까 내가 너를 많이 헤아려주지 못했던 것 같아. 그런 점에서는 오빠가 정말 미안하고 추억을 위해서 이제 남겨놓는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경훈이도 오빠 조금만 이해를 해주고 오빠 응원해줬으면 좋겠어. 웬만하면 박수가 나오거든요. 원래 나와. 이게 왜냐면 다 일성이죠. 뭔 얘기야? 응원해달라고? 촬영 거부합니다. 결과 보여주세요. 100표 넘어갔어요. 몇 표네요? 130. 이렇게 해서 결혼할 수 있을까요? 이번 주 우승을 차지합니다. 우승자에게는 고민 우승 상금을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진혜성 씨가 우리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그날까지